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어제 대한민국 축구 경기 보시면서 이것 드신 분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애 간식이죠. 치킨인데요. 요즘 배달비 포함하면 무려 3만 원짜리 치킨이 등장했습니다만 치킨은 못 참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지역소생연구소에서는요. 치킨공화국 대한민국의 소울푸드인 치킨에 숨겨진 양계산업의 현실을 파보려 합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작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책의 저자라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 OTT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치킨 랩소디 여기도 네. 출연하셔서 저는 이런 이력 보고 야 이분은 가히 대한민국 최고의 치킨 전문가다 네. 싶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치킨전 사장님들만큼이나 치킨 이야기 많이 하고 다닌 지가 벌써 10년째네요. 예. 야 치킨 전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책을 쓰셨겠죠. 그리고 10년 전에 무려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지금 치킨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포털 검색하면 치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다른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예. 어린이 책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킨 전문가자, 농촌 사회학자신데 그 접점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치킨하고 농촌 사회학자. 사실 제가 치킨을 먹자 말자 이런 데는 큰 관심은 없고요. 예. 치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농업. 일례로 지금 쌀은 많이 안 먹어서 쌀 농사 짓는 농민들 힘들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네. 치킨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럼요. 어제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닭 생계 그 잡는 걸로만 보면 한 1년에 10억 마리 정도 먹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닭 기르는 농민은 좀 돈을 벌었을까? 혹은 치킨집 사장님은 좀 돈을 벌었을까? 이런 의문으로 시작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이건 예. 결국엔 산업의 구조의 문제구나.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살만 뜯고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산업 전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뜯어보는 시간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접근으로 이제 그 부모님 입장에서 느끼는 맛과 아이들이 느끼는 치킨의 맛은 분명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 압니다만 이 치킨이라는 음식 자체가 부모님들은 건강 생각해서 우려도 많이 하는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되게 귀한 날 먹었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퇴근길에. 예.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안 사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뭐 생일날, 어린이날, 어. 운동의 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40대 후반에서 50대는 좀 되게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한테는 거의 끼니고 일상식으로 먹는 음식이니까 많이 변화가 있죠. 네. 특별한 간식 개념보다는 거의 끼니다. 네. 예. 야, 그래서인지 뭐 치킨 시장은 늘 핫합니다. 예,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실제로 영화 드라마 보더라도 앞서 그 제2의 인생 저희가 네. 제2의 인생을 짚었는데 보통 영화 드라마의 캐릭터들은 제2의 인생을 치킨접 개업으로 네. 좀 많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커피 가맹점 수가 네. 치킨 가맹점 수를 돌파했다고. 뭐 노란 간판이라고 하죠. 특히 예. 이제 저가 커피 그 경쟁이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킨점이 많다라는 거는 너무 직업으로 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극한 직업이란 영화에서도 예. 우리 자영업자들 목숨 걸고 장사해 뭐 이런 것처럼 고용 안정성이 되게 떨어지는데 이제는 그게 커피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치킨점이 줄어들고 커피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치킨점도 늘어나고 커피점도 늘어났다라고 한다라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고용 안정성 문제 그리고 수익률이 엄청 악화됐기 때문에 예. 자영업자들 오늘 하루하루 넘기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 그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치킨보다는 요즘은 카페야지가 아니라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커피 가맹점 수 증가가 가히 폭발적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치킨 가맹점보다는 커피 가맹점 수가 2022년부터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 그래도 이제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뭐 가맹점주가 되려고 하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어제도 그렇고 이 소비자 입장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하고 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매번?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치킨가? 정말 많이 올라서 네.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4인 가족이 참 부담 없이 시켜서 끼니, 간식, 안주 이렇게 네. 해서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너무 비싸요. 뭐 제가 아들이 있는데 네. 얘 혼자 한 마리 다 먹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이게 꽤 고급 외식이 되어버렸는데
석유의 문제라고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치킨인데 석유의 문제다. 닭이 먹는 게 뭐예요? 콩하고 옥수수인데 네. 그 콩과 옥수수는 우리가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석유값이 오르게 되면 콩하고 옥수수 실어오는 운송비도 오르고 사료값도 오르고 식용유값도 오르고 여기에 부동산 임차비까지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 당연히 음식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 특징이 바로 치킨이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 저렴하게 잘 먹다가 조금 비싸지니까 더 충격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가히 이거는 인상률 자체가 폭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으신데 네.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너무 비쌉니다라고 하셨고 물론 치킨이 당깁니다만 네. 거의 비싸다 얘기가 너무 많은데 튀김가루 값도 올랐잖아요. 밀가루 값도 오르면은 당연히 그렇습니까? 치킨 값도 오릅니다. 예. 아니 그 최근에 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한 2번 정도 미루지 않았어요? 인상하는 거? 뭐 결국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좀 정부가 많이 압박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짜장면 값하고 치킨 값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치킨 값이 이렇게 올랐다고? 그때 좀 많이 압박을 했습니다. 약간 근데 이제 외식 물가의 척도가 지금 돼 있었던 네, 건가요? 그렇죠. 근데 예.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못 버틴다 하면서 비모 브랜드죠. 무려 3,000원이나 올라서 상당히 크게 충격을 줬네요. 예. 이것도 그러면 뭐 콩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네, 기름 그럼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수익률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하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 산업인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배달, 그렇죠. 무료 배달 그 유료에서 무료로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점주들한테 전가가 됐거든요. 그럼 점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적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군요.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는 딱 치킨, 이 완성된 치킨만 볼 게 아니라 그 닭부터 이 중간 단계 어떻게 우리 집에 치킨으로까지 오는지 이 중간 단계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르는 그 생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닭은 어떻게 잡아야 되죠? 도축장에서 그쵸. 도개 예. 단계가 있고 유통 단계가 있고 가공이 돼서 이제 소비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소비가 우리 소비자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킨점 점주들도 대량 소비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기르는 것부터 유통까지는 소수의 6개 기업들, 뭐 축산 기업이라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기업들이 풀 패키지화된 산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래도 기르는 사람 그리고 튀기는 사람이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좀 특징들이 있는 게 바로 치킨 산업이죠. 예. 그러면 풀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 6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6개 기업과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이 가져가죠. 계속 성적이 좋죠. 네, 성적이 좋고요. 일례로 치킨점 사장님들 지금 마진율 여쭤보면은 10%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3만 원짜리 시켜 먹어도 네. 실제로 3,000원도 채 남지 않고 사실상 마이너스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가맹 점주가 얻는 게요? 네, 너무 뜯기는 게 오. 많으니까. 그거밖에 못 받아요? 예, 그렇다고 또 무한정 올릴 수도 없거든요. 예. 먹는 우리는 3만 원이지만 점주들도 이렇게 튀기고 닭 뭐 양념된 거 받고 하다 보면은 10% 내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점 이 수익률이 악화된다라는 게 이 예. 산업이 좀 비판받아야 될 문제인 거죠.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닭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때 이제 농가에서 네, 이 닭을 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한 얼마 정도 가격이에요? 이 판다라는 표현이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그런가요? 농가들은 하청업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경남 지역이 이제 마창 지역이 특히 이 제조업이 되게 그렇죠. 강세였잖아요. 예, 예. 근데 다 자기 브랜드 날고 나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주문에 따라서 예. 하청 구조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 6개 기업에 병아리하고 사료하고 약품 정도를 받아다가 자기 양계장에서 길러서 다시 본사로 보내서 정산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지금 닭 한 마리 값이 한 10호닭 1kg 정도 기르려면 한 달 정도 기르는데 한 1,7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마리예요? 예, 그러면은 병아리 값도 본사 거 예. 그리고 이것저것 제하다 보면은 농민들이 좀 놀라실 텐데 채 400원에서 500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딱 박혀 있으니까요. 야, 근데 그 정도 받는데 만약에 그 농가에서 치킨 시켜 먹으면 3만 원 주고 시켜 먹어야 되네요. 네, 근데 이상하죠. 그 가맹 점주들이 닭을 납품받을 때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6,000원에 받더라고요, 닭을. 그러면 우리가 3,000원, 네. 3만 원 되는 치킨 값에 대한 이해를 딱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작가님 뵙기 전에 여러 이제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그 치킨 주 재료가 6개인데 이 네. 가격이 지난해보다 14%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뭐 콩도 그렇고 뭐 기름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올리는 처사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예, 닭값 자체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이게 네. 치킨 산업이 되게 묘한 게 닭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 마리를 튀겨내는데 식용유가 들어가는 게 거의 한 2,000원 정도 육박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핵심이 이번에 그 배달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이 경영을 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스란히 예, 점주들과 그리고 소비자들이 떠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예. 닭이 금닭이 된 건 아니군요. 네, 닭값은 지금 많이 소비가 부진해서 많이 떨어져서 많이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2만 원 후반대라든지 3만 원짜리 치킨을 먹고 있는가? 요 생각을 좀 하면서 먹어보는 게 네, 예. 그거 앞으로- 자꾸 원망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비싸게 받느냐고. 예. 그 비사만 계속 비난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 상황 좀 알고 우리가 먹어야겠습니다. 야, 그러면 양계농가 사정은 앞서 그 뭐 400원 정도? 네. 이거 너무 심각한데 뭐 어떻게 정부가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산업의 구도를 보시게 되면 예. 한국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해외로 봐도 네. 비슷해요? 이게 이미 육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중심, 그러니까 기업 계열화가 완료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를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은 기업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약간 비슷한 가격의 수수료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닭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은 뭘까? 그럼 바로 또 삼겹살로 갈 수 있겠죠. 돼지다. 네. 예. 양돈도 상당히 기업화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양돈 끝나면 이제 또 뭐가 남을까요? 한우가 남겠죠. 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치킨 얘기하면서 양계 농가만 얘기합니다만 다른 농가로 번질 수 있다. 네. 이런 고민들은. 뭐 우리가 먹는 예. 농업이 점점점 이런 소수의 대기업들로 넘어간다라는 게 과연 옳을까? 혹은 우리 소비자들의 복지에 이익일까? 예. 이런 거는 한번 저도 고민해보고 그 싶습니다. 마치 그 민영화 는다고 그 우려랑 좀 비슷한 느낌이 네, 드네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면 저는 기꺼이 찬성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업화 예. 경향 자체가. 자, 그리고 작가님 말씀 중에 시장 통닭과 비교하면 크기나 가격 차이도 나고 네. 대형마트 치킨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보면 좋을까요? 아, 대형마트 치킨 막 줄까지 서서 그러니까요. 먹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뭐 통 크게 가격을 좀 내렸어 가지고. 예, 근데 대형마트 치킨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미끼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예, 대형마트 측에서도 그거 팔아가지고 수익 나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한정 뭐 300마리 이렇게 되면은 예. 그걸 사러 3,000명의 소비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입점해 있는 그 회사는 임차비 안 내잖아요. 그리고 이미 기자재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고 예. 그 유통의 핵이기 때문에 닭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보통의 치킨점들과 이렇게 일렬로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배달도 안 해도 되고요. 네, 그렇죠. 직접 가서 갖고 오잖아요. 예. 네, 식어 있고 또. 야, 아니 그러면 앞서 그 제 해외도 그렇고 뭐 지금 국내도 그렇고 그 대형 육계 기업이 꽉 잡고 있는 지금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게 지금 거의 흔들리는 것도 거의 불가한 수준인 거죠. 뭐 완벽한 독과점 상태가 네. 완료가 됐다라고 보신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계 농가가 이런 구조 때문에 분명 계속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대기업이 뭔가 뭐 스탠스를 바꾸거나 뭐 다른 고민을 하는 수밖에는 기댈 게 없는 겁니까? 양계 농가 입장에서는요. 양계 농가도 좀 특징이 있어요. 네. 특히 육계 농가 같은 경우는 점점점 대형화 추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잘 길러보고 싶고 소박하게 길러보고 싶은 그런 독립 농가가 설 자리가 점점 없다라는 거죠. 예. 뭐 앵커님이나 저나 핸드폰 고를 때 두 가지 종류밖에 지금 못 고르거든요. 그렇죠. 떠오르는 게 많이 네. 없네요. 예. 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양하게 먹고 싶지만 지금은 특정 몇 회사 것만 딱 이렇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예. 저는 이게 과연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딱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이거보다는 좀 다양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예. 그 다양성을 원천 차단하는 면이 바로 이 계열화 문제인 거죠. 기업화 문제이고요. 그런데 앞서 초반에 소, 돼지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이미 그 돼지 같은 경우에 한 50% 정도 기업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썼던 의도는 뭐냐면 이미 치킨은 끝났기 때문에 삼겹살까지는 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농촌사회학 연구자로서의 그 바람을 담았습니다. 좀 다양하면 좋잖아요. 아, 이 집은 뭐 예를 들어서
고기가 어떤 특정 부위가 맛있고 또 여기는 어떤 뭐 된장찌개가 맛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 프랜차이즈화되는 그 경향성이 매우 뚜렷한 게 바로 지금 삼겹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일관되면은 소비도 일관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창원에 내려와 있는데 창원에서 먹는 삼겹살이나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서 먹는 삼겹살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작가님 그 앞서 계열화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계열화는 우리가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빨리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나의 그 브랜드가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일례로 하림이라는 예. 아주 우리나라의 대기업 네. 6개 기업이 만드는 치킨 그리고 삼겹살 그리고 다양한 가공식품까지 우리가 소비를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딱 일렬로 딱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야, 참 치킨 저 어제 축구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뜯어 먹었거든요. 뭐 맛있으니까요. 저도 뭐 그냥 그렇게 뜯어 먹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네. 뭐 먹을 때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21대 국회가 이제 끝나고 22대 국회 네. 개원했는데 뭐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 한우법도 거부권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양국관리법하고 더불어서. 예. 그 한우가 진짜 그 한우가인데 진짜 그 한우 맞았고요. 네. 타 축종과 형평성을 고려했다. 그게 제2요구권 거부권의 이유였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 뉴스는요? 아마 정부 측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죠. 한우법을 통과시켜주면 한돈법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소 다음에 돼지. 한닭법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각 축종별로 되게 이기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우 산업이 갖는 독특한 특질이 있어요. 여전히 농촌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농민들의 소득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돼지나 닭과 좀 달리 독립 농가들이 열심히 정말 잘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비판받아야 되죠. 뭐 동물복지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을 것인가 이거는 좀 차치를 하더라도 예. 이 한우산업이 농촌 사회에서 갖는 그 묵직함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이해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한우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농촌 사회가 버틸 재간이 없거든요. 예. 가깝게 의령이나 여기 경남 지역도 한우산업 많이 중요하거든요. 관련 또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야, 아니 앞서 그 동물복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동물복지라면 뭐 어떤 거요? 어떤 걸 보고 계속 동물복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저의 복지라고 한다라면 제가 예. 조금 편안하게 예. 지금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동물들이 워낙 빡빡하게 길러지고 뭐 대표적인 게 뭐 케이지 사용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앞서 저희가 지금도 나오고 네. 있는데요. 닭이 있는 저 장소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이 복지가 그럼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게. 평사라고 해서 이렇게 양계장에 다 집어넣더라도 예. 너무 이렇게 닭이 금방 자라거든요. 너무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숨통이 안 트이니까 한 마리당 차지하는 그 공간을 좀 넓히고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있는 비록 이제 잡아먹힐 존재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행복하게 하자 이게 이제 동물복지의 기본 정신인데 그게 동물복지군요. 예. 근데 산업의 측면에서 보자라면 소비자들이 싸고 그리고 안전하고 뭐 양 많고 이렇게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농가 입장에서는 더 많이 자주 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의 그 사정들을 좀 잘 알아주고 가야지 이게 동물복지가 되는데 지금은 항생제를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는 게 지금 한국의 동물복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해외와 또 우리나라가 가진 좀 환경적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이 사계절이 너무 극악하게 너무 덥고 춥고하다 보니까 좀 동물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예. 초지도 기본적으로 부족한데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춥거나 여름에 더우면 다시 실내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동물복지를 강화한다라는 건 농가 입장에서 내가 방사장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육시설도 가져야 되는데 그만큼의 투자비를 갖고 있는 농민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낼 수 있는 데가 기업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기형적 구조가 생길 수밖에도 없었겠군요. 예. 야,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 소비자는 뭐 어떤 마음으로 치킨을 주문할 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맛있게 먹는 거 정말 일단 중요하고요. 맛있게 먹고요. 네, 이제 치킨 한 마리가 오면은 이게 사람의 삶이 얽혀 있구나. 기르는 사람, 그리고 잡는 사람, 튀기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먹은 닭뼈를 치워주는 그 환경 미화의 노동까지 수많은 삶이 얽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사람 입장만 너무 강해서 비싸다, 아니다,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결국엔 소외되는 그 관계들이 있어서
치킨이 온다, 사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치킨이 온다, 사람이 온다. 네. 아, 이거 야. 시 너무 아름다우신데 제가 이렇게 네. 인용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먹거리 산업이 참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배달 비용도 뭐 요즘 최근에 뭐 무료 얘기 나왔습니다만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목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농가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그게 이제 닭뿐만 아니라 돼지와 소까지 확장이 된다면 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우려는 뭐가 있을까요? 또 소비자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소비자 입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은 그냥 싸고 양 많고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나이가 먹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누군가의 피눈물이 너무 응축돼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발언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그 몫을 소수의 누군가의 주머니로만 들어간다라면 그게 바로 독점이고 과점이기 때문에 이 치킨 산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서 조금 한번은 들여다보면 어떨까. 예. 자, 실시간 댓글로 경남 농촌도 계속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촌 지역 소생위원으로 임명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임명장을 예, 그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고요. 네. 그 농촌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명예직으로 이렇게 위원님 모셔서 농촌 관련 얘기하면은 어떤 걸 가장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짚고 싶으세요? 농촌 문제. 지금 기업화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이 최후에 갖고 싶은 게 뭘까요? 바로 농지겠죠. 농지. 네. 그러면 이 농지를 그러니까 경제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네. 농민들이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그 용도가 아니라 개발 혹은 뭐 택지 조성 뭐 어떤 부동산 개발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도 떨어지지만 결국 농촌 사회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인자인 농민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생계터전을 그렇게 되면 네. 빼앗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도 지키기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제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야, 앞으로 이제 농촌 관련해서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파다 지역 소생연구소는 첫 출연하셨는데 시간이 네.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마산에 오니까 네. 바다 냄새를 전 느꼈거든요. 아, 마산에서 바다 네, 냄새를. 확실히 제가 예. 좀 내륙 지역 출신이어서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조금 더 지역 입장에서 그 음. 농촌의 입장에서 여러 문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작가님 오시는 것도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오늘 뭐 농가분들도 이런 날씨에 우리가 참 많겠다. 네. 앞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것도 이 가축을 기르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촌 관련해서도 지역 소생연구소에서 파볼 주제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농촌사회학자 정은전 작가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